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인 월드와이드 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을 구성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웹 서버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웹 서버 같은 경우엔 웹페이지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수신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웹 서버고요. 이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아파치 웹 서버라는 것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되는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의 약자인 이 IIS 서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운영체제로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IIS는 함께 깔리고요.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장점은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운영체제에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IIS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스템에서 작동되는 웹서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웹서버와 통신하는데 클라이언트, 즉 방문자 측면에서는 웹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즉 웹서버에 놓여져 있는 문서를 가져다가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웹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브라우저에는 종류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를 설치할 때 자동 설치되는 이 브라우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만 그 외에도 구글사에서 제공하는 크롬 그리고 모질라에서 제공하는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 그리고 매킨토시에서 사용되는 사파리 그리고 또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또 다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웹 브라우저 사용 점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는 위키피디아에서 제공되는 어떤 웹 브라우저가 어떤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픽한 표인데요. 이 그림을 클릭해 보시면 특히 색깔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브라우저가 각 나라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가 여기에 보면 한국하고 일본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그 외의 지역들은 다 다른 색깔로 표시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브라우저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나라들은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활용합니다만 가장 더미넌트하게 메이저 브라우저로 사용하는 그 브랜드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줍니다. 초록색은 크롬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오페라, 그리고 주황색은 파이어폭스 등등해서 다양한 브라우저가 다양한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크롬 브라우저가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클래스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DNS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인데 도메인 이름 시스템, 즉 우리가 보통 인터넷상에 놓여있는 컴퓨터들에는 IP 주소, 즉 숫자로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 IP 주소를 숫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IP 주소를 문자로 바꾸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성대학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저희가 worldwideweb.han성.ac.kr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실제 주소는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IP 주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0.66.102.11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인데 그것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숫자에 해당되는 그 이름을
이와 같이 www.hansong.ac.kr로 붙여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메인 네임들이 실제 IP 주소는 뭘까? 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링크 IP 루크업이라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네임을 치면 해당하는 실제 IP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한성대학교 사이트를 한번 www.hansong.ac.kr 한 다음에 루크업 눌러보면은 한성대학교 웹서버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220.66.102.11이라는 것이 IP 주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보통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그 수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 그 끝쪽에 있는 주소가 루트 주소인데 가장 최상위 루트에는 국가 코드 또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들이 오죠. momo.kr, momo.jp, momo.cn 등등이 올 수 있고요. 일반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net, .com, .biz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요. 그 위에 2단계 도메인에는 우리가 특정한 기관을 지칭하는 .co, .go, .or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요. 때때로 희망하는 그 문자열을 선택해서 그 2단계 naver.com 또는 그 google.com 등등 그 회사 이름 또는 브랜드 이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가장 일반적으로는 도메인 위쪽에 희망하는 문자열을 넣어서 예를 들어 삼성.co.kr 그리고 또는 president.go.kr 그리고 kisa.or.kr 등등 이와 같은 세 단계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IP 숫자 주소에 문자로 할당되어 있는 주소를 우리가 매핑하는 방법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자기 PC에다가 그와 같은 주소 체계를 우리가 매핑해 넣는 방법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그다지 큰 활용도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컴퓨터 시스템마다 호스트 파일이라는 파일을 갖고 있어서 그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IP 주소가 어떠한 도메인 네임으로 할당되어 있는지를 매핑해서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해 줍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밑에 드라이버즈 밑에 etc 밑에 호스트라는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그 파일에 가서 살펴보시면 어떠한 IP 넘버에 어떠한 도메인 네임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 컴퓨터 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여시면요. 이와 같은 내 PC의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그리고 시스템 32 밑에 드라이버스 밑에 etc 밑에 여기 보시다시피 호스트라는 파일이 보여지고 있죠. 이것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켜서 한번 열어보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인데요. 즉 물론 그 커멘트 아웃이 되어 있어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27.0.0.1은 로컬 호스트 우리가 보통 앞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건데요. 브라우저 주소 창에다가 로컬 호스트라고 치게 되면 실제로는 127.0.0.1이라는 요 IP 주소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방식입니다. IP에서는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매핑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IP 넘버에 그 도메인 넘버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로컬 컴퓨터의 호스트 파일 안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킨토시 컴퓨터나 리눅스 컴퓨터에도 각기 그와 같은 호스트 파일이 서로 각기 다른 그 폴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URL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URL이라고 하는 것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인데 웹 브라우저 상에서 특정한 문서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바로 URL입니다. 즉 웹사이트에서의 문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URL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겠죠.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주소 체계인데요. http 두 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june.hansong.ac.kr swp intro.html 하면은 이 파일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일이 바로 이 URL 주소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앞부분 http 앞부분에 있는 것이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호스트 컴퓨터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swp부터 intro.html이 그 path, 즉 호스트 컴퓨터 상에 놓여 있는 그 파일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브라우저에 이러한 URL을 입력한다는 건요, 도메인 네임 서버에게 june.hansong.ac.kr의 IP 주소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인터넷상에서는 IP 주소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IP 주소에 기본적으로 HTTP로 연결할 때는 포트 80번이 암묵적으로 활용된 것을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포트 80에 연결해서 웹서버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웹서버에 이와 같은 명령어를 우리가 보냅니다. 즉 swp 폴더 밑에 intro.html을 달라라는 get이라는 명령어를 요청하고요. 그 명령에 응답을 해서 intro.html을 보내주면 그 파일을 웹 브라우저가 스크린에 표시하는 그러한 순서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TTP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HTTP는 Hypertext Transport Protocol의 약자인데요. 브라우저로부터 보내진 웹 서버가 이해하는 명령의 집합을 우리가 보통 HTTP, 말 그대로 통신 규약입니다. 웹상에서 활용되는 통신 규약을 Hypertext Transport Protocol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HTTP는 브라우저로부터 보내지는 웹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의 집합들을 우리가 HTT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부 HTTP 명령을 보면요, get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post라는 명령, 그리고 push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즉 ge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달라는 겁니다. 서버에다가 지금 get 한 다음에 파일 이름 그리고 path 이름을 가르쳐주면 이 image라는 폴더 밑에 있는 logo.png라는 파일을 달라 라고 요청하는 명령이고요. post 다음에 파일 네임을 쓰면은 서버에다가 이 파일 네임을 전달하는 거고요. put이라는 명령어 다음에 파일 이름을 쓰면은 이 해당 파일을 업로드, 서버에다가 올려놓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파일을 요청했을 때 웹 서버는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http:1.1 즉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과 버전 그리고 특정한 번호를 주는데 이 번호는 의미를 갖는 번호입니다. 즉 OK라는 뜻의 번호인데 200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수행됐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보내줍니다. 날짜, 컨텐트 타입, 컨텐트 엔코딩, 컨텐트 랭스, 길이 이와 같은 것들과 그리고 서버가 어떠한 웹 서버인지 서버에 대한 정보 등등이 따라 헤더 정보로 따라오고요. 실질적인 컨텐츠는 이와 같이 HTML 파일을 요청했을 때는 HTML 파일이 전달되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HTTP라는 그 프로토콜 이름 다음에 이런 그 에러 코드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즉 뭔가 잘못되면 웹 서버가 브라우저에 특별한 오류 코드, 에러 코드 번호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서가 따라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오류 코드는 이렇습니다. 200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번호가 있는데요. 200이라는 숫자가 오면은 OK,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됐다는 뜻이고요. 301부터 303까지의 숫자는 페이지가 이동됐다. 즉 임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페이지가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403번은 주어진 그 페이지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에러 코드고요. 404는 페이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500은 인터널 서버 에러가
그러니까 서버에 에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에러 코드가 있기는 합니다. Complete List라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위키페디아에서 제공되는 정리된 에러 코드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이런 코드가 오면은 어떠한 의미겠구나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200번이라는 코드는 OK라는, 그리고 400번은 bad request, 그리고 401 같은 경우에는 unauthorized,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파일을 요청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404번이 아마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에러 코드인데 file not found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웹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웹 서버 프로그래밍인데요. 즉 서버 사이드의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파트도 존재합니다. 이미 이 과목의 선수 과목에 해당되는 웹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HTML이라는 것과 CSS라는 것과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즉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는 다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 상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나타내는 브라우저 상에서 해석돼서 활용되는 언어가 바로 이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고요. 웹 서버 쪽에서 활용되는 언어들은 PHP라는 것과 AJAX라는 언어와 그리고 XML, 그리고 SQL이라는 것들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PHP라는 웹 서버에서 작동되는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할 때 활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AJAX라고 해서 이것은 약자입니다.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인데 웹 응용을 위한 데이터 액세스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XML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포맷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인 그 SQL 언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부르는 이 SQL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다이나믹하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다가 제공해 주는데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웹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해당되는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만약에 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따라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